네, 안녕하세요. 모터래프 신승영입니다. 세 남자의 수다로 시작해서 이제는 사무실 책상에서 홀로하는 방송 카더라입니다. 이 방송은 모터래프 편집 방향과 다른 저의 주관적인 의견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임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라이브든 클립이든 함께 해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 인사 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주성우님, 마키마크님 을 비롯해서 한 10여 분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마키마크님께서 오늘은 삼성차 창업 스토리 말씀하실 것 같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건희 전 회장의 사망 사고 부고가 이제 전해지면서 굉장히 일요일부터 이제 뉴스가 계속 올라왔는데,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제 삼성차 창업 스토리를 한번 다뤄볼게요. 네,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화제가 됐던 자동차 뉴스들을 좀 다뤄볼까 해요. 자동차 뉴스가 한 몇 개를 꼽아봤는데, 일단 독자분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좀 추려봤습니다. 간단히 다뤄볼게요. 가장 먼저 이제 지난주 월요일 기사로서는 이제 쌍용차 올류 렉스턴 사전 계약 개시가 굉장히 좀 많은 독자분들이 읽어보셨어요. 쌍용차 렉스턴이 이제 사전 계약을 접수한다고 하죠. 19일이었기 때문에 거의 진행이 됐고,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바뀌었어요. 페이스리프트 모델 이라기보다는 부분 변경 모델 치고는 굉장히 많은 디자인이 바뀌었고, 특히나 두 가지 핵심 중에 하나는 일단 8단 자동 변속기가 교체되었다. 7단에서 8단 자동 변속기로 조치되었고, 또 하나가 이제 RMDPS.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아차나 현대 기아차에서는 그 전부터 RMDPS를 이 체급에서는 하고 있었는데, 쌍용차가 조금 늦게 되었죠. 어쨌든 8단 자동 변속기와 렉타입 전자식 스티어링 휠이 바뀐 것들은 굉장히 많은 크기로 바뀌었고, 디자인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만족스럽게 바뀌었다. 실내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실내 부분 휠이라든가 아니면 센터 페시아 쪽 디자인에 대해서는 약간 호불호가 나뉘긴 하지만, 외관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 그 다음에 렉타입 스티어링 휠, 전자식 스티어링 휠, 요 부분들은 굉장히 좀 호평이 있으면서 모하비보다 저렴하다, 한 1,000만원 가량 저렴하다는 점에서 프레임 바디를 요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폭발적인 인기가 되냐는 것은 아직까지 물음표긴 하지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 분 같아요. 모하비랑 사실 물론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모하비는 3.0의 V6 엔진이잖아요. 엔진 자체가 2.2이고 직렬 4기통이기 때문에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차이는 있겠지만 8단이라든가 아니면 전자식 스티어링, 그리고 가격 차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실내는 기어 이 노브는 굉장히 좋은데, 스티어링 휠과 이 중앙에 센터 디스플레이를 감싸고 있는 이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호불호가 좀 나뉠 것 같긴 해요. 저도. 또 하나 이제 기사가 3분기 적자가 전망된다. 왜냐? 세타2 리콜 충당금 3조 원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3조 지금 기사에는 이렇게 3조 원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3조 원을 반영했기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까지 미리 현대차가 미리 공시를 한 상황이고, 아직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이 발표되진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3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재무제표가 이제 공개가 되면 조금 더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서 작년에도 세타2 엔진 결함과 관련해서 영업이익이 이제 반영을 했었는데, 그때는 현대기아차 합쳐서 한 9천억 원 정도였거든요. 요번에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이제 반영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현대차 2조, 기아차 1조 2천억 원 합치면 3조 3천억 원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부러 현대차가 주가를 떨어뜨리는 거냐라는 말도 있긴 합니다. 그거는 뭐 아직 검증되진 않은 상황이고, 세타2 엔진은 여전히 세타 엔진 결함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법원에서도 이제 고의로 은폐했냐 안 했냐는 것을 이제 지금 법정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 지배구조도 저희가 한번 다뤘습니다. 오늘 뭐 삼성 그룹과 관련해서 이 지배구조 관련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현대차 굉장히 복잡하죠. 삼성보다 더 복잡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 좀 간단하게 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핵심은 현대모비스 지분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현대모비스의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0.32% 밖에 없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정리하고 현대모비스 지분을 많이 가져가야 하는데, 그에 대한 방법들을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가 정리해 놓은 거니까 영상으로 한번 본 채널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영상으로 보시면 뭐 어느 정도 설명이 되지 않으실까. 이해가 안 되시면 기사를 한번 더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지난주에 다뤘던 포드, BMW, PHEV 모델도 배터리 화재 리콜을 한다. 이번에는 삼성 SDI다. 삼성 SDI. 앞서 말씀드렸던 LG 화재에 이어서 삼성 SDI도 배터리 화재 관련해서 엮여 있다, 리콜이 되고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 기사 중에 하나는 투아타라. 부가티 시론보다 빠른 시속 532km. 이게 316은 마일이에요. 마일 기준이기 때문에 마일을 킬로미터 퍼 아워로 바꿀 경우, 마일 퍼 아워를 킬로미터 퍼 아워 속도로 바꿀 경우,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예. 이게 두 번을 해요. 그러니까 기네스에서 기록을 재울 때 한 방향만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한 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양방향을 해서 두 번을 재고 평균 기록을 잽니다. 왜냐하면 이 길 자체가 이제 기울여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리막에서의 속도, 그리고 오르막에서 속도, 그러니까 완전한 수평이 거의 불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는 이제 도로 구간을 왕복해서 평균치를 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차가 연간이 아니지, 누적이라 봐야 되나? 전체 판매 양산 100대 이상 양산을 해야 되는 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 앞서서 이 여기 부가티 시론 그 특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거죠. 시론 슈퍼스포츠 300 플러스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에는 490을 기록했지만 이때는 프로토타입 차량이기 때문에 기네스북에 등재되지 못했습니다. 양방향 테스트를 해야 되고 양산 100대 이상 양산을 기록을 못했는데, 이 차는 이제 양산을 한다고 해요. 100대 양산될 예정이고, 대당 판매 가격은 18억 5천만 원. 18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말에, 뭐 저희 같으면 흔히 농담 삼아서 말하죠. 주말에 치킨을 시켜 먹어서 못 산다고 말하는데, 이미 예약 판매가 완료됐을 겁니다. 예약 판매가 완료됐고, 가장 공도에서 달릴 수 있는 차 중에 가장 빠른 차 인증을 받았습니다. 시속 532km. 와, 이거 어떻게 달리지? 겁나서 못 달릴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 기사는 바로 타카타 에어백에 이어서 안전벨트 성능 조작이 나왔습니다. 타카타는 저희가 흔히 에어백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에어백 안에 에어백이 터지면서 에어백 관련된 그 부품 중에 금속 부품이 이제 튀면서 운전자나 조수석에 있던 사람들한테 이제 다치긴, 이게 그 작은 금속 파편이지만 이게 튀면서 뭐 목이나 이런 경동맥을 스치고 지나가거나 이렇게 탁 꼽혔을 때
사람이 이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 그렇기 때문에 살인의 협백으로 인해서 이제 파산을 했고, 그 타카타가 안전벨트도 만들었거든요. 에어백뿐만 아니라 안전벨트도 만들었는데 안전벨트 성능을 조작했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제 니혼게 이자야 신문과 로이터 등 통신에 따르면 20년간 성능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라고 해요. 이게 기준 미달 안전벨트는 일본에서만 900만여 개가 공급됐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만 900만 개예요.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경우 타카타 안전벨트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시장에서 한 30% 시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국내에서도 타카타 에어백을 사용했고 안전벨트도 어느 정도 이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업계에서도 현황 파악에 나섰고 근시일 내에 리콜을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카타 같은 경우에는 안전벨트뿐만 아니라 유아용 카시트 강도 성능 테스트도 조작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조금 혹시나 관련 차량 리콜이 이제 확정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리콜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주 전기차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험머 EV 이야기를 했는데, 험머 EV가 이제 이미지가 공개됐죠. 전반적인 성능과 스펙도 공개됐고 한데 초기 물량이 다 팔렸다고 해요. 몇 대인지는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2021년 말, 그러니까 내년 말이죠. 내년 말에 판매가 될 예정이고 가격은 1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사이버 트럭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이버 트럭보다 완성도가 높을 것이다. 아무래도 GM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혁신적인 기술력에 대해서는 뭐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자동차로서의 완성도는 이제 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LG화학과 GM이 같이 만든 얼티넘 배터리 합작사에서 만들어요. 두 회사 합작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험머 EV 앞모습이 웨고니어랑 뭔가 비슷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미키마크님. 웨고니어 요 디자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웨고니어도 이제 새로 나오죠. 새로 나옵니다. 웨고니어.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지난주에 굉장히 좀 뜨거웠던 타이어뱅크 타이어뱅크 광주 상무점에서 이제 점주가 이제 고객이 들어온 차량을 타이어가 아니라 휠을 일부러 손상시켜서 휠과 타이어를 교체하도록 유도한 건데, 블랙박스를 통해서 밝혀졌죠. 이렇게 고의로 훼손하고 교체를 권유한 사건이 알려졌는데, 지금 뭐 타이어뱅크 측 그리고 이제 상무점에서 이제 사업주 이 두 분의 사과문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진짜 상무점 한 곳에만 발생한 문제냐, 아니면 이 다른 가맹점에서도 이러한 사건,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뭐 검증이라든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서는 사기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타이어뱅크 뭐 피해가 어마어마할 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지에 굉장히 좀 손해를 그렇고 있죠. 어울리지도 않는 휠 끼고 있다는 거 다 그런 사례 맞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글쎄요, 다 그런 사례일지 아닌지는 저도 뭐 모르죠. 당연히 모르고, 어떻게 뭐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이제 일부, 그러니까 광주 상무점에서 한두 번 발생한 그곳에서만 발생한 하나의 개인의 일탈이냐, 아니면 다른 업체들,
뭐 타이어뱅크뿐만 아니라 다른 타이어 업체들 혹은 타이어뱅크 내에 다른 지점들에서도 이러한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글들이 올라오고, 뭐 이은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김제럴드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사례들이 올라오면서 굉장히 논란이 확산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일부인지, 어떻게 보면 업계에서 발생한 문제, 관행처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제 어떠한 뭐 특정 업체, 특정 타이어 업체, 특정 휠 업체에서 이제 뭐 로비를 하지 않았냐, 자기들 휠이나 타이어를 넣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 또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는 것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또 다뤘었던, 네, 현대차 중고차 진출, 뭐 결과는 다들 아시죠? 90%가 진출했고, 아마 이게 뭐 그때도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방송 때도 말씀드렸듯이, 뭐 용산에서 그래픽 카드 그가 풀리면서 뭐 타격이 입었고, 핸드폰도 이제 무인 매장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에 대한 또 다른 해결책. 현대차가 나올 경우 좀 해결되지 않을까. 예, 이러한 이야기도 있는데, 갑론을박이 좀 생각보다 좀 많아요. 중소기업 업체에서 반대하는 것도 있겠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신차에 대한 리콜이라든가 결함이라든가 이미지 자체도 워낙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중고차 업체와 현대차가 싸울 경우에는 현대차를 그나마 믿지만, 현대차가 중고차 사업에 진출해서 또 잘못을 하거나 생각만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극렬하게 반대하는 입장들도 여러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중고차 사업 진출. 근데 지난주 금요일 방송 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현대차 입장에서는 하면 좋습니다. 신차 가격 방어, 프로모션도 좀 적게 할 수 있고, 그 다음 자원순환이라든가 프로모션이라든가, 인증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자사 브랜드 중고차를 반납할 경우 신차 구매 시 더 뭐 할인 혜택도 줄 수 있고, 그 외에도 뭐 카드 캐피탈, 혹은 뭐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리스 렌탈, 구독형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는 차량들을 이제 다시 처분하기도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는 중고차 사업을 꼭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 중에 하나, 바퀴 빠지는 한국형 현비. 그거 아시죠? 예, 한국형 현비. 바퀴가 막 빠진대요. 바퀴가 막 빠지는데, 바퀴가 빠져서 리콜을 발표하게 되었는데, 리콜이 단기간 내에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차량이 들어오고 부품이 들어오고 뭐 교체를 해야 되는데, 내년 4월까지 이제 리콜 예정이라고 해요. 군 당국에서는 내년 4월까지 리콜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제 3,000대 중에 1,400대가 리콜 대상에 올랐고, 이 중에 일부 차량들이 여전히 리콜을 받지 않고 운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리콜 조치 없이 운행되고 있는 차량들, 작전에 투입되고 있는 차량들을 이제 좀 지적하는 문제가 국감에서 문제가 지적됐고, 한국형 현비라고 하는데, 댓글에 페이스북이었나? 유튜브였나? 어느 분이 댓글로 한국형 붙으면 다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이 험비 운영을 이제 안 하죠. 더 이상, 그러니까 새롭게 추가를 안 하고 있죠. 험비보다 더 훨씬 더 큰 소형 전술형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레토나나 4호톤을 운영하다가 이제 험비로 넘어오게 된 상황이긴 한데, 험비가 어떻게 보면 기아차에서는 모하비에 대한 베이스, 풀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거 베이스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조금 생각보다 좀 기대에 못 미치지 않았나. 그 관련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거를
강병희 선수와 그걸 찍었었는데 생각보다 실망이 좀 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기대가 많았지만 이러한 리콜 소식, 바퀴가 빠진다는 이러한 결함 소식을 듣다 보니까 실망이 굉장히 크게 느꼈습니다. 또 하나 지난주에 이슈 중에 하나는 죄송합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베타 테스트에 돌입했다. 베타 테스트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근데 항상 반자율주행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지만 믿으시면 안 돼요. 아직까지는 죄송합니다. 완전히 믿으시면 안 되고, 이 반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보조, 지금 하고 있는 조향 보조, 운전자 보조 기능이에요. 운전자가 보조를 하는 기능이지, 이걸 믿고 뭐 핸들에서 손을 떼거나 뭐 물병을 끼우거나 보조 장치를 장착하거나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테슬라도 이제 관련된 사고들이 계속 1년에 뭐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1년에 두세 건 이상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이나 중국이나 뭐 미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완전 자율주행은 아직 좀 멀지 않았을까. 뭐 실제로 구글, GM, 포드 등이 참여한 이제 자율주행 단체에서도 좀 훈련받지 않은 운전자가 공공도로에서 베타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도 이 기술을 좀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입장에서, 이게 제조사가 기술을 제공할 때 이 베타 테스트잖아요. 베타 테스트를 자기들이 충분히 안 하고 고객들한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충분히 베타 테스트를 하고 제품을 내놔도 저희가 알다시피 소프트웨어 결함이라든가 리콜을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베타 테스트를 해서 테스트의 데이터 자체를 모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많은 고객들이 이렇게 하면 자료는 어마어마하게 빨리 모이겠죠. 많은 자료가. 그런데 너무 고객들 목숨 걸고 하라는 거 아닌가? 물론 테슬라에서도 오작동 가능성과 위험성을 주지하면서 운전자가 항상 운전대를 잡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어요. 경고를 했지만 완전 자율주행이다, 오토파일럿, 이 단어 자체가, 오토라는 단어 자체가 완전 자율주행이라든가 오토파일럿이라는 이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위험한데 어떻게 이게, 저는 뭐 기술적 진보를 위한 뭐 누군가 희생양이 발생할까봐, 그 희생양이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격과, 이 경우에는 희생양이 발생할 위험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이거 진행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굉장히 검증을 많이 했고 충분히 했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 했더니 괜찮더라, 그래서 내놓는다. 그러다가 사고가 난 케이스와, 야 일단 우리 업데이트 할게, 베타 테스트 버전이야, 조심해, 운전대 항상 잡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그건 뉘앙스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어쨌든 이러한 테슬라 베타 테스트, 이거 베타 테스트입니다. 만약에 국내에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고 실제로 이런 분들 타신다고 하더라도 운전대는 꼭 잡고 전방은 꼭 주시하시고, 발은 항상 브레이크 살포시 올려놓고 언제든 밟을 수 있도록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을 조금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꼬마 엠둥이님, 네 안녕하세요. 마키님, 언제나 쿨하다고 머스크 형. 쿨한 건지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저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근데
이렇게 너무 급진적인 것 같아요. 제가 적응을 못해요. 저는 그분의 생각을. 그리고 김희근님, 타이어뱅크 하면 다들 그런 글도 올라온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광주 상무점 외에도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 그런 사고가 있었다라고 이런 케이스들이 올라오고 있고. 제럴드님, 사기꾼이냐 혁신가냐? 사기꾼이냐 혁신가냐? 예, 사기꾼이냐 혁신가냐? 저는 처음에 테슬라의 초창기를 봤을 때는 야, 저 진짜 사기꾼 같은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기꾼까지는 아닌 것 같고, 혁신가 느낌도 좀 나긴 해요. 좀, 좀 최근에 그 지난 10년간의 테슬라의 행보를 보면서, 그 전에는 10년 전이라고 해나?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제 페이팔로 돈 벌어서 허튼 짓거리 하고 있다, 아니면 그냥 주식으로 빵 띄워서 먹튀를 하려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했는데, 그 이후에 최근 5년 동안은 그냥 굉장히 저런 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구나, 예, 저런 식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구나, 어떤 의미로는 대단한 것 같고, 예, 예. 자유인 같지 않다. 저는 일련이 멋지다. 아니, 이게 스페이스 X라든가 아니면 뭐 터널, 그 도시 간에 이동하는 그 지하로 터널 만드는, 그러니까 사고를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되게 멋있어요. 저도 멋있게 봐요. 야,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저런 걸 실천할 수 있구나. 그런데 그 디테일, 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율주행 베타 테스트라든가 아니면 뭐 이러한 것들은 좀 위험한데, 그러니까 위험한 행동, 위험한 것들을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을까. 혹은 뭐 막 그 팟캐스트 방송 나와서 막 대마 피우고 이런 것들은 저러다가 잘못될 텐데, 그러니까 책임감이, 어떻게 봐요, 뭐 하여튼 그럴 때는 섬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너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저는 엄청 존경하진 않아요. 존경하진 않고 그냥 한 걸음 멀리 떨어져서, 예, 제가 국내 국외 해외 주식을 뭐 다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동차 관련된 주식은 한 주에서 뭐 10주 최소 단위로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관련된 뉴스를 뭐 HTA 그 주식 그 거래하는 뉴스들을 속보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뉴스를 좀 받아보려는 의미로 뭐 즐겨찾기를 하거나 뉴스를 하는데, 테슬라의 주식은 엄청 뛰었잖아요. 섣불리 못 사겠더라고요. 그냥 마음속 한켠에서 약간의 불안감이라고 해야 되나? 쟤는 어떻게, 저 회사는 어떻게 언제 저렇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주변 분들이 물어보세요. 어떠냐고. 그럼 많이 뛰긴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가 이야기는 뭐 그렇게 마무리를 할 것 같아요. 일단 지난주 한 주간의 뉴스를 좀 살펴봤는데, 이번 주도 뭐 다양한 뉴스들 다루면서 뭐 이런 것들, 저런 소식들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여러 뉴스를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한 2배, 30분에 가까워졌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